안녕하세요. 행복한 미래인재를 키우는 디지털 학습 전문가 현서아빠 배성기라고 합니다. 현서아빠 표영어. 최근 뉴스에 보면 챗 GPT라는 것이 굉장히 이슈인데 혹시 챗 GPT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챗 GPT는 2022년 11월에 미국의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런칭한 대화형 AI 챗봇입니다. 근데 이게 런칭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일 사용자 수가 벌써 1300만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2달 만에 가입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구글 같은 경우는 가입자 수가 1억 명을 도달하는데 8년이 걸렸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좀 더 빠른 2년 10개월이 걸렸다고 하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3년 2개월이 걸렸다고 하는데, 챗 GPT는 2달 만에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하니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알파고에 이은 두 번째 충격이다, 아이폰 출시와 같은 혁명적 변화다, 구글은 끝났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 발표 이후에 구글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새 AI 개발에 착수했다고 하고요. 중국의 공룡 테크 기업인 바이두 같은 경우도 유사 AI 챗봇을 올 3월에 출시한다고 하네요. 이 챗 GPT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 하면요, 의사라든지 변호사 면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고,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빠르게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짧은 에세이는 물론이고요, 학술지에 실을 만한 아주 전문적인 이런 글도 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숙제를 하거나 보고서를 쓸 때 이 챗 GPT한테 물어보고 거기 나온 답을 바탕으로 숙제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 챗 GPT의 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사고력이 더 필요한 시험 문제를 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알파고 이후에 AI의 기능이 이 정도까지 향상이 됐는데, 문제는 이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서 사회생활을 하게 될 20, 30년 후에는 도대체 어떤 기술이 나올지, 얼마나 더 빠르게 발전할지 되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OECD라든지 유네스코 같은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세계경제포럼이나 보스턴 컨설팅그룹 같은 아주 큰 기관에서도 미래의 일자리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의 한 보고서를 보니까요,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갖게 될 직업의 65%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직업이라고 할 정도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국제기구나 기관들에서 미래 인재한테 꼭 필요한 역량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4C라고 합니다. 들어본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Communication, 그리고 Collaboration이죠.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정보에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뭔가 많이 지식을 담고 있는 거는 앞으로 점점 가치가 없어질 것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과 좀 다른 비판적 사고 능력으로 상황을 좀 판단을 하고, 그리고 각자가 당면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쌓아온 지식과 정보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소통하고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필요할 거라는 것이죠. 여기에 2010년 중후반부터 미국 교육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그 교육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소셜 앤 이모셔널 러닝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4C 중에 커뮤니케이션과 콜라보레이션만 또 딱 떼내서 사회 정서 지능이 더 중요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 인재 양성을 추구하는 많은 미국의 혁신학교에서는 이런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동기에 기반한 프로젝트 단위의 수업을 많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많은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고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추구하는 전 세계 많은 공교육에서는 사실 이런 교육이 쉽지는 않죠. 정해진 커리큘럼의 진도를 나가야 하고 학생들을 또 이제 평가를 해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케어해야 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개인화된 교육이라든지 토론식 수업을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육 쪽의 변화가 좀 앞당겨진 거는 같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죠. 그리고 이런 역량들 외에 컨텐츠적으로 중요하다고 했던 거는 바로 이제 스템 교육입니다. 스템 교육이라고 하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그리고 매스라고 해서 이공계 과목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첨단 인재를 길러내는 데 꼭 필요한 과목들이긴 하죠. 이렇게 스템 교육의 중요성을 한참 강조하다가 미국에서는 또 여기다가 A를 넣습니다. A는 뭐냐면 Arts, 인문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템 교육에서 스팀 교육으로 되는데 그만큼 인문학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과가 문과보다는 취직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인문학이 인기를 점점 잃어가고는 있지만, 사실 인문학이 왜 중요한지는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저도 학부 때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지만 쭉 살다 보니까 인문학이 정말 중요하다.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이걸 사람들한테 설득시키고 구매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니즈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이거를 인식시킬까, 이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사실 진행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현서가 인문학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책도 많이 읽고 집에서 대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인문학 공부를 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제가 최근에 모나르떼라는 서비스를 알게 되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누구나 다 아는 모나미 볼펜 아시죠? 이 회사에서 만든 교육 서비스인데요. 모나미 회장님이 이 인문학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펜이라든지 미술용품들을 주로 생산해오던 이런 모나미 회사에서 미술사를 바탕으로 철학, 역사, 예술, 과학, 경제를 배우는 어린이 예술 인문 교육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이 모나르떼에서는요,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 초등학생이 알아야 하는 135개의 역사 속 인물과 사건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교재로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이 서비스에서 제가 가장 매력을 느꼈던 거는 라이브온이라는 수업인데요. 여기서는 4명에서 6명의 이제 학생들이 소수 인원으로 교재에서 공부한 인물이나 사건이나 스토리를 바탕으로 친구들과 함께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이런 토론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은 인문학적 배경 지식도 쌓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래인재 역량을 기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럼 현서가 수업하는 모습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는 우리 현서 한번 읽어볼까요? 난 독일 철학자야. 네,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기서 신이라는 건요, 절대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진리가 어떻게 해요? 낀다. 이런 뜻이에요. 현서야, 어떤 걸로 망치로 부숴야 될까요? 편견. 편견. 좋습니다. 이게 바로 앙대평당전에 1884년에 출품됐던 작품입니다. 싹싹싹 슬슬 굴렸다고 했나요, 아까? 왜냐면 빨리 그리려고. 맞아요. 우리 인상파는요, 빛에 따라 달라지는 색깔을 표현합니다. 근데 빛은 어떻게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그려야 돼요. 또 색감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다 낮인데 어떤 그림이 더 밝아 보이나요? 두 번째요. 두 번째. 왜 두 번째가 더 밝아 보일까요? 우리 현서 얘기해 볼까요? 그 빛의 대비라고 해야 되나? 좀 사람이 있는데 그림자나 그게 색 차이가 또렷해서,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그림 자체도 좀 밝은 느낌이라서 그런 것 같고, 2번이 좀 더 밝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설명 너무 잘했는데 여기에다가 나는 좀 다른 생각이 있다 제가 옆에서 수업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현서 같은 반 친구들이 모두 예비 초 5학년, 6학년 남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사실은 좀 엉뚱한 질문들을 하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데도 선생님이 이걸 다 받아주시고 칭찬을 해주시고 친구들끼리도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익숙해 있더라고요.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이제 우리 엄마들은 아마 이 모습을 처음에 보시면은 좀 놀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창의력이라는 게 유지가 되는 거고, 서로 질문을 하면서 비판적인 사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인재 역량을 키울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수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 친구들이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수업이 싫어서 방해하기 위해서 뭔가 질문을 하거나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한 마음에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토론은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존중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가지 않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고, 그런 친구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또 더 건설적으로 이렇게 얹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는, 특히 토론을 할 때는 더 그렇지만, 상대를 설득할 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득하라고 하지만, 사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감정적인 공감이 아닌가요? 아이들이 아마 이 수업을 하면서도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저도 지금은 인문학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역사 과목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그냥 저한테 역사는 단순 암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역사를 접했으면, 재밌는 인물이라든지 사건을 통해서 내 생각을 정리해보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보는, 발표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라이브 온 수업은 그냥 교재를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업을 하기 전에 현서 같은 경우도 미리 이제 교재를 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 이거 관련된 또 다른 책을 보기도 하고 스스로 탐험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됐고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자기가 더 알고 싶은 게 있었을 때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도 하고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학습이 잘 됐었고, 또 하나 모나르 때 장점은요, 이렇게 교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배운 수업과 관련된 어떤 작품을 이렇게 하나 만드는데, 현서야 뭐 하는 거야? 이거 만들고 있어. 이게 뭔데? 엄마 이거 하나 그려주세요. 얼갈을 밝히는 책 불빛. 사람 아니라도 되지? 엄마는 네. 저 이거를 이렇게 떼서 이걸 통해서도 아주 기억에 강하게 남겠죠. 사람마다 학습 방법이 다르고 기억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책, 그러니까 교재를 읽으면서 학습이 될 거고,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발표를 하면서 아니면 선생님의 말을 듣거나 다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토론을 하면서 학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도안을 만들면서 기억이 되기도 하겠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연상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도 습득이 되고,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사고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업이에요. 그래서 현서와 함께 체험을 해본 저로서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는 무료 체험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설명란에 있으니까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무료 체험을 하실 때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솔직히 현서가 이 체험을 작년에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무료 체험을 했었는데 레벨 1의 저학년 학생들과 하다 보니까 이게 수업이 잘 안 될 거잖아요. 아이들도 서로 처음 만나고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하는 질문도 좀 단순했고 아이들의 대답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저학년 친구들이었고, 이런 환경에서 굉장히 낯설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서가 이번에 체험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함께 해온 친구들이다 보니까 서로 케미도 굉장히 좋고, 여학생인 현서가 들어갔는데 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져서 현서도 굉장히 만족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하실 때 조금 이런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처음부터 토론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거고, 나중에는 이게 줄거리가 자기가 요약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줄거리 안에서 저자가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를 이해를 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붙여서 얘기하는 것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되는데, 이게 짧은 기간에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른들도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무료 체험을 할 때는 조금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이거를 오래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만 영상 게시 후 딱 2주 동안만 20% 그리고 30%의 할인 이벤트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아래 설명란을 참조해 주시고요. 우선 바로 무료 체험을 신청해 보시고, 그리고 2주 내에 필요하시면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 달 동안 현서가 체험했던 그 수업의 모습과 현서의 소감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요. 현서가 한 달 체험이 딱 끝났는데 자기가 더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모나미 모나르 때 한번 체험해 보시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현서야, 모나르 때 수업 어땠어? 굿. 현서야, 너 모나르 때 이거 책으로 혼자 보는 거 하고 혼자 보는 수업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거 이제 그 뭐 만들기도 하잖아, 교구로. 응. 이런 게 도움이 좀, 그러니까 재미만 있는지 하고 아빠는 실제로 너한테 또 이게 둘 다. 그래? 좀 생각을 더 하게 되고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것 같아? 그래? 어떤 면에서? 선생님이 우선 질문을 잘해줘. 그 친구들은 하고 같이 하는 건 또 재밌어. 친구들이 되게 남자들이 다 되게 그죠? 창의적이야, 질문들이. 애들도 굉장히 조금 여기 반 애들은 조금 뭐랄까 좀 떠들썩하기는 해도 그거 그래서 좀 더 재밌는 것 같아. 발표하는데 주저 안 하고. 네, 너무 막 질질 끄는 느낌도 아니고 딱 이렇게 좀 재밌게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그 애들이 몇 학년이었지? 나보다 다 5학년이었어. 그러니까 아빠는 5학년 애들이 그렇게 6학년. 정답을 꼭 말하지 않아도 창의적으로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한다는 게 아빠는 되게 좀 놀라웠어. 보통 네. 학교에서는 어때? 학교에서도 그렇게 해? 학교에서 잘 안 해. 네가 질문을 잘 해? 나는 꽤 하는 편인데 내 반 애들은 딱히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질문이나 답을 잘 안 하는 게 아빠는
걱정? 항상 정답을 말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근데 선생님은 거침없이 얘기를 하니까 좀 속이 좋아. 아빠도 거침없이 얘기 처음에는 제가 저렇게 좀 산만하다 생각했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아 이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해야지 애들이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고 자기 생각을 발표를 잘하고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아빠도 오늘 수업 이렇게 들어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만들게 하는 것도 그렇고 많이 하면은 패턴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더 재밌어질 것 같아. 자기 생각을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고 모두 배우면서 자신의 의견도 얘기하고 토론도 하고. 아빠는 꼭 그 친구들이나 아이들이 꼭 정답만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 근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거는 보통 학교에서는 다 하기 어렵거든. 사실 학교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 효과가 좋은 걸로 볼 수 있지.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학생 수가 너무 많고 선생님도 진도를 또 잘 나가야 되고 틀리면은 애들이 뭐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틀려도 아무 말 없는데 나는 질문 많이 하는 편이었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 질문도 막 하고 5학년 남자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생님도 굉장히 좋고.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리드를 잘해주시는 게 아빠는 되게 인상적인데. 아무튼 아빠는 현서랑 계속 이렇게 이런 주제 가지고 아빠는 계속 현서랑 얘기하고 토론하고 싶어. 그래?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아빠랑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진짜 하이파이브. 끝. 오케이. 현서야 뭐 나를 때 너 진짜로 더 계속 하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해볼 거야. 해볼 거야? 그래? 진짜. 알았어. 빠이빠이. 빠이빠이. 진짜.